자, 입시왕 시즌 10 겨울방학 공부법 특집입니다. 겨울방학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예비 고3들을 위한 수학 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대찬학원의 수학 선생님을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왜 자꾸 영통대찬이냐? 저희가 입시왕 스터디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 있죠. 저희가 영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시왕 스터디클럽 영통점과 영통대찬학원이 이번에 콜라보를 통해서 윈터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영통대찬학원의 1타급 선생님들을 쏙쏙 빼먹는 그런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시고요.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병우입니다. 저는 한용외고 충남 삼성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강남대성 재종반에서 시작해 현재는 시대인재 재종반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통대찬과 광교대찬학원 등 여러 학원에서도 단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이고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 등 실제로 좋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원래 학교 선생님도 하셨었던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은 그럼 오래 하셨어요? 4년 정도 4년 했습니다. 정도 네네. 하셨고 강남대성에서 지금 아예 시대인재에 계신 거예요? 아, 네. 강남대성에서도 4년 있었고 지금은 시대인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우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시대인재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이제 영통대찬에서 또 이번 겨울방학에도 지금 예비고3 강의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비고3 강의를 하시는 것 같고 김병우 선생님은 이렇게 좀 뵈면 혹시 살면서 나쁜 짓 같은 거 안 해보셨죠? 굉장히 이게 좀 젠틀하시고 바른 생활 느낌이 좀 납니다. 아닌가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도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요? 네네. 개 같은 선 하셔서 이제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능 수학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예비고3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수학은 지금 전 국민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 국민 스트레스고 다들 막 선행은 다 한다고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특히 이제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수학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특히 이제 지금 막 예비 고3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막 이제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능도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좀 잘못하는 부분 혹은 좀 간과하거나 또 수학 공부를 잘못하는 아이들은 뭐 특징이나 뭐 좀 아쉬운 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 겨울방학의 수학 공부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을 이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결국 수능에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네. 내신은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 한 종류에 네. 수업 시간에 담당 과목 선생님이 강조하고 또 이제 좋아하는 방식이 절대적인 시험입니다. 하지만 수능은 8종 교과서에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가 겹치게 되는 그 내용만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항은 절대로 출제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신발끈 정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발끈 정리요? 네, 세 점에 신발끈은 저거 잘 못 묶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디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들 가르치는 내용인데 사실 내신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또 이제 그 신발끈 정리를 써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 가능하고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정리 자체가 이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밖의 내용에서 파생된 그래? 공식이라서 30년간 6, 9, 11월 평가원 어느 시험에서도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출제될 일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이제 배웠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수능 공부하는데 계속 생각하고 가져간다. 이건 오히려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또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뿐인 거죠. 아니 근데 뭐 네네. 어쨌든 뭐 신발끈 정리는 좀 극단적인 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 뭐 대부분 어차피 뭐 수능이나 내신이나 네. 같은 공식 갖고 쓰는 건데 뭐 그냥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점화식이라고 부르던 그런 문제들이 기억나요. 네, 그런 수열들을 주고 이걸 네. 추론해서 이제 뭐 A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아니면 이제 뭐 A 50번째 항을 구하여라. 네. 이런 문제들이 기출도 많고 현재에도 교육과정 내에 들어 있는데 네. 이게 전정 교육과정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학습 목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도 출제를 하고 그런 것들 자체도 학습 목표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아니한다. 시행을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루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 5년간의 기출 속에서는 수능에서 네,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섬세하지만 차이가 확실히 납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신 시험에서는 여전히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그러니까 A 100을 구하여라 그러면 100번 시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때에도 사실 그런 문제들은 지금 수능에선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배제하고 수능 공부할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단체 모음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또 그걸 풀면서 근데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수능과 관련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내가 예비 고3으로서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잘 정리된 뭐 강의나 교재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메인으로 삼고 이제 쭉 가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혼자 공부한다라고 하면 네네네. 교과서 이제 단원 시작하는 앞 페이지에 보면 그런 네. 학습 목표와 방향성들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걸 묻고자 하는 단원이고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내신이랑 수능은 유형도 막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애들 6월 모평만 네. 가기 시작하면 박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갑자기 평가원 풀기 시작하면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어디까지 솔직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이제 네네네. 학원에도 있었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어떤 학습 목표로 가르쳐 달라고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네네. 교과서와 그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게 좀 아쉽다라고 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옛날의 교육 방식 그리고 옛날에 원하던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덜어내고 네. 이제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준다면 네. 네, 충분히 수능하고 내신하고의 차이점이 사라질 수 있는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뭐 저 이제 제가 주소 듣기로는 네네. 막 이제 요즘 뭐 준킬러인가 해갖고 네네. 좀 아이들 관점에서는 자꾸 생소한 문제 상황이 주어지는 건데 그거는 기존의 어떤 내신 교육 과정에서는 네네. 좀 다루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저도 이제 네네네. 교재를 만들면서 구성을 하다 보면은 네. 분명히 기출 문제만으로 교재를 구성할 때 네. 난이도 가장 쉬운 문제에서부터 중간 그다음에 중킬러 그다음에 킬러 그다음 초고난도까지 다 존재를 합니다. 네.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교재를 네. 구성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이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내신의 방향성과 수능의 방향성이 좀 다른 부분이 현장에 봤을 땐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수능에 집중해서 해야 될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네, 조금만 예. 살을 더 붙여보면 예.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동떨어진 시험이 아니라 네. 교과서에서 교과서에 맞는 단원 그리고 네. 거기서의 정의 그리고 거기서의 학습 목표에서 출발해서 그걸로 다 해석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는 더 어렵고 네. 더 많은 사고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출제를 할 때에도 그 학습 목표와 방향성을 맞춰서 문제들을 이렇게 정수를 뽑아내고 수업을 하고 그에 맞춰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네. 사실 내신하고 수능하고 다른 결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란 말씀입니다. 그건 본인의 바람인 거고 바람인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공교육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되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겨울 방학 때 그냥 내신에 치중해서 너무 공부하는 스타일에 익숙한 아이들이 수능에 가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네, 길게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경우 또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내 현재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부터 풀고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수업이나 문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공부 방법. 이게 이제 원래 기본 아닙니까 그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네. 공부할 때 문제집에 이제 동그라미는 가득하고 네. 그래야 또 이제 행복하고 이제 수학 공부하는 보람도 있고. 네. 하지만 이러한 공부 방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내내 그러니까 성적, 특히 등급이 제자리일 확률이 너무 높은 공부 방법입니다. 네. 전국에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가 그 정도 노력과 공부는 다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등급에서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3월 모의고사 점수가 내 수능 점수이다. 네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노력과 성적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네. 이제 다른 과목들은 비례 그래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네네네. 올라가게 되는. 근데 이제 수학은 계단식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 다들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단식 그래프요? 네네. 그러니까 해도 안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탁 튀어 오르고 또 해도 안 오르다가 네. 탁 튀어 오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마 노력이 네. 좀 부족하시지 네.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수학은 쉬운 문항을 마스터하고 네. 적당한 문항 마스터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항 마스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통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할 때 현재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두들기고 또 한 번 더 두들겨야 아, 그래? 네, 한 계단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수학 과목의 특성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문제집 딱 사면 이제 네네. A 단계, B 단계, C 단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풀다가 C는 못 풀겠는데 이제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네네.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계속 어려운 거를 계속 섞어서 뭔가 두들겨야 네. 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 풀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풀고 아니면 틀렸던 문제를 오답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무조건 맞추는 게 그건 아니죠. 거의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준보다 조금 높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두들겨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두들겨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다음에 만나도 풀 수 있겠다. 실제로 풀어진다라고 할 때는 또 그거보다 더 높은 걸 그렇게 몇 번씩 두들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쌓였을 때 성적이 이제 탁 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 그래? 이걸 네네.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좀 너무 쉬운 거랑 기본 유형 문제는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본인이 네. 딱 이해되는. 근데 사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수업을 안 들어도 이건 내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좀 어려운, 그래서 분명히 집에 돌아가서 다시 고민하고 내가 수업을 3시간 들었으면 복습에 최소 3시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어려운 것들을 계속 경험해줘야 수학은 성적이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은.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네. 이렇게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네네.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애들을 좀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좀 고난도 문제를 중간중간에 계속 섞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어렵다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그런 수업들을 학생들이 더 재종반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듣고 본인이 계속 어떤 쉽게 표현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네네. 그리고 그 괴롭힘을 본인이 벗어날 때 이제 희열 그리고 그때 이제 성적으로의 보답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못 벗어나서 고통만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재단에 뛸 때까지가 도달을 못해서. 아, 그래? 네. 아니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수학학원에서 이제 진도 나가는데 급급하고 네네. 뭐 이제 기본 유형은 막 이제 양치기로 돌리는 학원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헉헉대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네. 이제 보통 이제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네. 한 번 내신 같은 경우도 한 번 3 찍은 애들은 잘 못 올라가더라고 사실. 1학년 때 이제 한 번 3 찍었어. 그럼 네네. 1, 2로 잘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네. 예. 수능 수학도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 꾸준히 1, 2등급 찍은 애들이 어쨌든 계속 가는 거지. 네네.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거 항상 느끼거든요. 네. 열심히 해도. 근데 그걸 올라가려면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거를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게 계속 쌓여야 된다는 거야. 네. 그렇죠. 얼마나 쌓여야 돼? 그거는 개인차가 커서. 예. 얼마나 해야 돼? 아 그러면 좀 보통 학원은 다니니까 학원 네네. 선생님이 그런 걸 계속 기회를 줘야지긴 해야겠네. 그렇죠. 그래야 진짜로 올라가긴 하겠네요. 네네. 그냥 기본적인 건 풀고 땡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상 유지죠. 아, 쭉 등급 유지. 이제 그거조차 안 하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고 예.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너보다 수준 높은 게 조금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은 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일단 뭐 아예 못 풀겠는 거 많잖아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런 것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못 풀겠는데요, 선생님? 이거 별표 쳐왔어. 네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 못 풀고 있어요. 일단 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응. 해설지는 봤니? 응. 안 보고 왔어요라고 하면 응. 너 중학생 아니야. 응. 일단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먼저. 그래서 해설을 보고도 이해를 안 되는 문제를 질문하는 거고 네. 그리고 듣고 나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다시 풀어봐. 풀어보는데 만약 이게 15줄짜리 풀이다라고 했을 때 네가 정말 다시 생각나는 대로 잘 풀어서 12줄까지 왔는데 마지막 3줄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해설지를 봐야죠. 네.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3줄을 마무리해서 풀면은 이제 이 문제는 네가 오답한 거.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예. 왜요? 또 풀었는데? 이건 정확하게 내가 내 단기 반전이네. 기억력이 네. 12줄까지다라는 걸 확인한 것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12줄에서 멈춰서 해설지 볼 수 있지만 봤으면 다시 백지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의 조건을 이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쓸 수 있을 때 이게 오답이 다 된 거죠. 그렇게 계속 두들겨줘야지. 근데 이렇게 해도 한 달 뒤에 다시 못 풉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네. 풀고 또 다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만나고 그게 쌓여서 내가 다시 봤을 때 된다. 이게 이제 한 단계 성장. 답을 베끼는 수준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네네.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이제 이 전개 과정에 필요한 뭐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나 네네. 뭐 내가 필요한 공식이나 이런 게 뭘까를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이 과정을 한 줄 두 줄 쓸 때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 밑으로 맞습니다. 밑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네. 그냥 외워서 쓰려고 하면 망하는 거고. 네. 그걸 그냥 계속 한 얼마나 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돼 이거 다시 한번 얼마나. 말씀드리지만 예. 개인 차이입니다. 개인차가 좀 크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이 과정이 이제 없더라. 어려우니까 안 하기도 하다가 하고, 이제 포기하기도 포기하기도 되고. 하고. 예.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어려워 이거 수학은. 근데 어쨌든 그 두들김의 과정이 뭐 적게는 뭐 몇 달에서부터 거의 1년 이상. 네. 혹은 또 이거를 사실 지금 좀 잘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게 좀 두들긴 해왔기 애들이잖아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경험치 차이가 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두들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오는 학생들에게 이제 네네네.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진짜 이번에 재수 시작하면서 혹은 이 단과 듣고 고3 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학 성적이 왜 안 오르죠? 네. 그러면 이제 많아요 그런 애들. 예. 단순하게는 네가 성적이 오를 만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해주는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수학 성적이 오르려면 공부량을 내가 고3부터 내가 지금 한 달 전부터가 아니라 인생 총량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학 공부한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미리 엄청나게 공부한 애들이 계속 상위권을 그렇게 유지하고 하죠. 네. 있을 확률이 높고 네. 예.
수학 공부는 인생 총량.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아예 상위권을 노리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수능에서 거의 1, 2등급 구간을 노리고 싶은 예비 고3 아이들이 네네. 있다고 한다면 겨울 방학 때 다 열심히 할 텐데 네네.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상위권의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최근 3, 4년 동안의 이제 수능의 추세이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수능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이제 고1 내용과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14번 문항의 경우에는 고1 때 배우는 부정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였고 그 외에도 이제 고1 내용이 다수 섞여서 출제가 되면서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절대 공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주어진 공부만으로도 벅차서 고1 수학까지 다시 볼 시간이 절대 없죠. 없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이제 이번 겨울 방학에 틈틈이 고1 수학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서 그것도 봐야 돼 이제. 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이제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걔들은 이제 빈틈없이 다 때려 막아야 되니 네. 수상화도 수원투처럼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부정 방정식 혹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인수분해나 아니면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에 대한 것들 이런 포인트들을 다시 좀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네. 까먹지는 않게. 네네. 그런 작업 필요하구나. 네네. 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을 네네네. 좀 고려하면서 네네.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과목 위주로 원래 해서 하던 대로 이제 네네. 빡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어려운 거 하고 뭐 유형이야 뭐 기본적으로 네네. 총정리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놓치는 파트가 그런 수학 상하 파트가 나온다는 거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 네네. 거기에 이제 중학 도형 성질까지. 그것도 나와? 중학교의 기하 네. 파트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수학 1의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기본적으로 도형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이제 수능 네네네. 출제 방향과 그다음 경향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네네. 그 수학 파트에서는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제 범위는 0세에서부터 19세까지. 네. 그러니까 교육 과정 내에서 배운 모든 수학 그래요? 내용이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역시 정통파시라서 이걸 다 외우고 계시네. 봐봐 임용고사 볼 때 그거 다 외우셨구나. 네. 그렇네. 역시 현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비 고3 가운데 약간 중하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좀 3등급 혹은 이제 3, 4등급 안쪽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네. 얘들을 위해서는 뭐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시면. 그런 이제 중위권, 이제 네, 예비 중위권.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본인이 내신을 챙겨서 수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갈 것인지 이제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 네.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잘 챙겨서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수능 공부는 정말 최소화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능 내신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를 겨울방학에 미리 몇 바퀴를 돌리면서 풀어보고 또 이제 본인 학교 내신 기출시험지도 몇 번씩 풀어보면서 보통의 이제 대학들이 고3 내신을 비중을 가장 크게 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그 3학년 1학기 반년 동안의 내신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보겠다. 라고 이제 내신 준비를 교육 방학부터 철저히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수능 준비 쉽지 않습니다. 네네. 재수생들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건 네네. 네, 누구나 이제 알고 있다시피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수능 준비가 1년만으로는 쉽지 않다, 벅차다라는 얘기와도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의 시간만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네. 진짜 다른 곳에 눈 돌릴 틈 없이 수능 준비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겁니다. 이제 중위권의 학생들은 이 시기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네. 결국에 이제 입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결단을 내리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입시 컨설팅 할 때 막 뭐 수시하다가 안 되면 뭐 정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막 좀 얘기를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내가 정시까지 갈 생각이 없어. 네네. 그런 아이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원수 파트에 대한 공부량을 거의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예, 수능도 뭐 준비는 아예 포기하진 않더라도 뭐 네네.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 막 수능 최저 맞추려고 수능 영어에 시간 다 때려박아야 되는 애들도 있다고 봐요. 네. 예, 진짜로 맞습니다. 최저만 맞출 거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위권 아이들은 그 전략적 결정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능 내신이랑 수능 수학이 지금 이제 고3 때면 또 확 나눠지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예, 그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내신으로 갈 거면 됐고 미적인지 확통인지 그거 할 것만 미친 듯이 팔아. 그것도 힘들다. 네. 예. 근데 아예 수능까지 갈 거면 내 생각을 해야죠. 확통은 진짜 완전히 그냥 확 날려버리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도 하거든요. 미적분이 뭐 어렵긴 한데 어차피 5개 아니면 6개 아닙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솔직히 최상위권 아니면 네. 맞추는 문제수로 치면 네. 그럼 저는 수원수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문제 맞습니다. 양으로 치면 공부 양으로 더 치면.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갈 아이들은 미적분도 당연히 하지만 수원수투에 대한 비중을 막 압도적으로 조금 더 많이 높인다거나 네. 그런 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능 대비를 좀 일찍 해야 되는 시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점점점 또 아예 막 내신 포기하는 애들도 꽤 있잖아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수능 뭐 정시 늘어나고 하면서 예비 고이나 뭐 이쪽 아이들한테 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 수능 준비, 특히 이제 수능 수학이 1년만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내신 준비에 좀 여유가 있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번 겨울 방학부터 미리 이제 고3 수능 강좌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건 쉽지 않겠지만 입문 형태의 이제 수능 강좌들을 미리 들어보면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수능 2년 준비한다라고 공부를 한다면은 내후년에 충분히 최상위권의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의 이제 예비 고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네. 그 중위권 예비 고3들의 이 선택의 중요성을 1년 앞당긴다고 생각해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든 다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건 맞지만 네네.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인 네네네네. 거고, 그 선택의 시기를 조금 빠르게 앞당겨서 내가 이제 집중할 것에 훨씬 더 집중한다면 나중에 가서 선택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유형별 뭐 문제 풀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강의 같은 거 꽤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 네. 인강도 있고 그걸 좀 예비 고이들도 일찍 좀 접해라.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내신 기본은 어쨌든 다 나갈 테니까. 네네. 예, 거기에 조금 더 얹어서 아니면 학원에서 그런 걸 해주고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그런 강좌를 좀 찾아가서 미리미리 수능 좀 고난도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고난도 문제 이런 걸 자꾸 접했으면 좋겠다. 네. 그 수학 교육 전공이십니까? 네. 전공 자체가 네네. 수학 교육. 원래 수학을 잘하셨어요? 뭐 궁금해서 뭐 왜냐면 아까 고등학교 때 사고도 많이 쳤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쵸. 네. 어렸을 때 좀 잘했고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원래? 때 좀 방황을 했고. 네. 그러면 제가 약간 그 2, 3등급 구간에서 네네. 수학을 뭐 열심히 해. 네네. 그래도 숙제는 다 해. 숙제 다 하고 성실하고 네. 선생님 수업 열심히 집중하고 뭐 오답하라는 거 해. 네네. 근데 그 고비를 살짝 못 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시죠, 뭔지? 네네. 네. 그렇죠. 뭐 수능 모의고사로 치면 이제 킬러 문항 직전에서 멈추거나, 네네. 그 밑에서 좀 멈추거나, 모의고사 원점수로 치면 80점대 초반이나 한 70점대 후반 정도에서 약간 고난을 겪는 아이들, 네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자, 방법이 있다 없다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가정이 시키는 거 다 열심히 다 하고. 열심히 해. 네네. 열심히 해. 맨날 수학만 한대. 내가 물어보면 상담할 네네. 때. 근데 그걸 못 넘긴단 말이야. 네. 그
딱 그 킬러 하나만 더 맞추거나 킬러급 문제 하나만 더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근처까지만이라도 가면 좋은데 거기에 못 도달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공부를 한번 추천을 좀 해보고 싶은 뭐 게 있습니까 방법이? 제가 실제로도 이제 재종반에서 담임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이었었는데 기출 문제집 되게 두꺼운 거 하나를 사서 네. 연필 없이 문제지하고 해설지하고 양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나왔지? 이게 어느 과목 어느 단원의 무슨 문제지?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게 주된 내용이었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이 나왔으니까 뭐가 사용되겠네?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 써보면서 푸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문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 바로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맞다 틀리다. 만약 틀리다면 해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 이건 이 조건이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계속 이제 추론하는 그다음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소름 돋았냐면 제가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네네. 저희가 한 재작년쯤에 네네. 그 이제 전사고 전교 1등이 네네네.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막 괴물 같은 놈이야. 네네네. 뭐 중학교 때부터 12시간씩 공부하고 이래서 뭐 수학 그냥 머리가 좋았나 보다 네네네. 했는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너 그래요? 수학 공부 어떻게 했니 했더니 진짜 자기는 문제만 보고 네네. 이런 걸 한다는 거야. 항상 제가 그 친구의 언어를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제 의도나 문제풀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나 필요한 개념이나 이런 걸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있다가 메모해보고 이런 걸 계속 했다는 거야. 네네. 넌 그래서 그냥 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수학 강사님들이 해본 방법이에요 이게? 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실제 고3 때 공부했었던 선생님도 이렇게 네. 하셨고 이건 얼마나 걸립니까? 네. 이거 좋네. 그러니까 아까 네네. 얘기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 네. 기출 문제나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을 딱 놓고 이제 이 문제 출제 의도나 뭐 이런 걸 계속 뭐라고 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보는 걸 해라고. 네. 이게 이제 추론이죠. 어머님도 들으셨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아이들이랑 좀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걸 아쉽다, 뚫지 못한다. 이런 거는 이런 방법이 한번 있긴 있다. 네. 근데 이제 김병훈 선생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옛날에 진짜 이렇게 외대부고 1등이었거든요. 짜증나는 게 수시랑 정시 서울대 의대를 다 붙여. 근데 진짜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 또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그 현재 수학의 출제 기조는 이제 특이한 스킬들에 의해 간단하게 풀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리고 교과서의 정의적인 부분에서 출발해 얼마만큼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느냐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얘기 들으면 나도 풀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충분한 시간만 그래요? 드린다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꼭 수능 날 좋은 성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저희 그 수학 방송이 이렇게 보통 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 근데 이제 역시 또 공교육에 계시고 이렇게 말도 아주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대인재 그리고 이제 영통대찬학원에서 예비 고3을 위한 혹은 이제 재종반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병우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나 감사하죠. 보니까 이게 뭐 있네 이 선생님이 괜히 시대인재가 아니네 역시. 알겠습니다. 일단은 긴 시간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겨울방학 특집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